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7일 신문의 날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지난 4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서 추궁했던 홍장원 국정원 차장 그리고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 두 사람의 증언이 사실이고 두 사람을 공격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이 역작용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설득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확실하게 심었다는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이 쓴 칼럼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법기술자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을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의 오늘 칼럼 표현에 따르면은 윤석열은 11차례 변론 기일 중 8번에 걸쳐서 출석을 했는데 변호사에게 귀속말이나 메모를 건네며 변론을 진두지휘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 이게 다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로서 피의자들을 어떻게 다뤘을까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안 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뻔해 보이는 거짓을 사실로 포장하거나 궤변이나 억지를 막무가내로 늘어놓는 경우도 많았다는 게 천광암 논설주간의 평입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이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결정문을 읽어보면 윤석열이 말한 게 윤석열을 치는 칼이 된 경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대목입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입니다. 줄곧 이번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이번 계엄을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되느냐는 겁니다. 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군대가 동원되지 않으면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퉈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경고용으로 호소용으로 한 것이다라고 자백을 했으니까 그게 결국은 윤석열을 파면으로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업자득이었다는 이야기죠. 현재는 대국민 호소라는 말장난 자체도 거짓말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소용 계엄이라는 그 말도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예컨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정문에 계엄 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의 헌재 발언이 호소용이 아니란 증거로 인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태연히 쏟아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 헌법 82조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이를 이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말로서 윤석열을 반박합니다. 윤석열 정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윤석열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여 있을 때 부속실장이 계엄선포문 10부를 복사하여 김용열에게 전달했다라고 했다는 그 말을 딱 인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윤석열 씨가 앞부분에서 보안상 이유로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한 것은 말도 안 된다. 서로 말이 모순된다. 는 점을 딱 지적을 해서 국무회의는 절차상 실체적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게 바로 윤석열 파면 사유의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윤석열 씨는 8차 변론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종이를 놓고 김용현 장관이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의도로 이 말을 했지만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이 말을 경찰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는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증거로 삼아버렸습니다. 윤석열의 말이 윤석열을 잡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준 윤석열의 법기술자 같은 면모는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복직시켜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문에 바로 이런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 중 하나인 국가 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청구인 윤석열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태도는 말을 막 바꿨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 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결정문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처럼 말을 막 돌리고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었다. 이게 국정에서 되풀이될 것이 틀림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이 하는 말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고 그게 무슨 뜻으로 했는지 해석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완전히 불신의 장벽이 쌓여가지고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윤석열은 파면해야 된다. 왜냐? 국민 신임 배반자이기 때문에 국민 신임 배반자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천광암 동아일보 논술 주간은 필자는 이 대목이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대한 사유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신임을 잃은 대통령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잃은 민주국가의 대통령이란 호수 위에
어떤 달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법기술자로서의 재주를 부리다가 그 재주에 자기가 넘어간 겁니다. 법률기술자로서의 윤석열의 최후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를 국민 신임 배반자라고 한 것은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죠. 감사합니다.